고요. 저는 권순만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 두 번째 셋, 첫 번째, 두 번째 셋은 기본적으로 그 생산성에 관련된 MS 마이크로소프트 툴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산성 AI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중요하신 사항 부분들이 이제 점점 대두화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이제 보안에 관련된 관점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시든 다른 SaaS 서비스를 사용하시더라도 관련된 그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대상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또 시큐리티 쪽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보다도 많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을 걸로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보안에 관련된 제품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뭘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디펜더가 들어가는 애들이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윈도우 또는 오피스 같은 물론 대표적으로 일컬을 수 있긴 한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보안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랭커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원활히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보안에 관련된 또는 데이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든지 또는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셔야 되는 것들 또는 뭐 이미 알고 계셨다면 그래도 이런 기능들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XDR에 관련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Security Copilot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혹시 중간에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아무래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랜섬웨어 관련된 부분들도 혹시 여기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랜섬웨어라든지 개인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처를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당히 소위 말하면 이제 멘붕 온다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뜨려져서 그 부분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또 대체할 것인지 또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의 표면에 대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스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성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앞에 있는 그 소위 말하면 방화벽이라고 할까요? 그 관문만 막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디바이스가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인튠 같은 MDM이든 MAM이든 이렇게 엔드포인트도 관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공격 표면이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력이 엄청나게 또 충원되거나 또는 특정 어떤 서비스가 엄청나게 또 도입되거나 이러지는 못하실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비용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마 보안 관련된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ROI다. 이거 M365를 만약에 도입하면 생산성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건데, 아니면 ROI가 언제 뭐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격자 입장에서, 해커 입장에서도 보면, ROI 통해서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특정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특정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해킹해 와서 그 정보에 대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도 이제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공격자도 투자 대비 이게 충분히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춰져 있는 또는 이미 알려져 있는 공격 관련된 부분들의 사용들에 따라서 나아가게 될 텐데 공격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익의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알려진 해킹 공격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기본적인 방어 알려져 있는 공격이라든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막고 있지 않다면 우선 해커는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뭐 워낙에 뭐 쉬운 기법이니까 뭔가 새롭게 고민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한 툴로 또는 간단한 어떤 스크립트로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오고 그걸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 어찌 보면 다다익선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다면 간단하게 공격하고 금방 손쉽게 취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방화벽 같은 것들이 엄청 복잡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격 대비 충분히 내가 그걸 편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격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제 어떤 디바이스 아니 어떤 클라우드 자산에 액세스해야 되는 어떤 디바이스를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엔트라이디라고 하는 또는 에저에이디라고 하는 불렸었던 그 부분에서 어떤 투팩터 인지라든지 또는 패스워드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간단한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제로터치에 관련된 부분도 우선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고요. 그거에 이제 사용자 모바일에 대한 어떤 장치 피싱이라든지 또는 가장하는 어떤 MFA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들도 엔트라이드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조건부 액세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의심스러운 어떤 사이닝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이 들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어떤 좀 더 새로운 어떤 공격의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공격자도 역시 시간도 많이 들고요. 어떤 툴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시간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도 역시 막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든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정말 이렇게 해서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방어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대비 뽑는 ROI가 아니라 공격자도 역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부터 막아서 우선은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는 형태의 보안 스택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떤 섬 같은 또는 어떤 성 안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공격자 루트는 저 보물을 편취하기 위해서는 저 높은 성을 하나 이제 뚫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돌같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지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할 수가 있을 텐데 꼭 거기만 바라보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쉬운 경로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꼭 거기만 그 성을 통과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 옆에 좀 주변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 간단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길도 루트도 있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통해서 좀 더 쉬운 부분부터 통해서 공격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현재 맡고 있는 부분에서 아니면 우리가 완벽하게 맡고 있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방하고 있냐라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성을 뚫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소위 말하면 앞단에 많은 방화벽이라든지 솔루션들을 우리가 많이 소위 말하면 약간 저도 건전을 발라놨다고 그러죠. 엄청난 걸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 DLP, RP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해놨지만 거기는 해커가 봐도 너무 어려운 방법인 거예요. 거기는 굳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좀 쉬운 방법으로 공격 입장에서 뚫는다면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이제 외부하고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메일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낚인다 그러죠. 그 피싱 메일을 하나 보내서 그거를 그냥 클릭하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뭔가 스크립트가 돈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비밀번호 탈출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쉽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장벽을 떨어서 그걸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뚫려져 있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곳을 해커가 먼저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이제 방어를 해야 될 텐데요. 어, 예. 이쪽으로 간다면 섬도 넘고 또 돌산도 넘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하겠지만 그 앞단에 한 번 더 하나의 갭을 씌울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민감한 데이터가 누군가가 접근해서 허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관련된 문서들이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겹격이 세어내는 형태로 해서 방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차단 방법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사전에 그 앞단에서는
그 보안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디 또는 엔드포인트 또는 여러 가지 그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들을 현대화해서 관련 내용들을 막게 된다면 해커가 들어오더라도 쉽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라고 하기 좀 웃기지만 이런 형태의 겹겹이 그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액세스 관련된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커라든지 아니면 일반적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을 시도한다는 것들은 앞에서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픈되어 있는 메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피싱 메일을 보낸다든지 첨부 파일을 보낸다든지 URL을 클릭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연결이 있을 거고요. 꼭 이메일이 아니어도 뭐가 있죠? 팀즈로 게스트로 초청해서 서로 채팅을 할 수도 있고 파일이 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상태에서 뭔가 내가 다운로드 받거나 뭔가 명령어가 실행되면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PC, 모바일 또는 뭐 맥OS 이런 형태에서도 이제 동작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에이전트가 설치될 수도 있고 명령어가 실행돼서 관련된 아이디를 탈취한다든지 그 아이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아이디는 관리당하는 없지만 그 아이디와 연계성이 있는 여러 아이디를 계속적으로 서칭하다가 그런 관리자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취득해서 관련된 내용을 권한을 획득해서 뭔가 더 추가적인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외에 이제 특정 어떤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책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보안의 홀을 만들어서 그쪽에 루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텐데 어찌 보면 하나의 체인처럼 지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메일에 관련된 솔루션은 A사가 되게 잘해. 엔드포인트에는 어느 회사가 잘해. 그렇다면 각각의 솔루션을 맺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관리 초점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운영 입장에서는 메일 전문에 관련된 또 솔루션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관련된 관점에서 익혀야 되고 또는 아이디 관점도 여러 가지 익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포탈도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위협에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려면 A사, B사, C사 간의 각각의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합 형태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 또는 이제 더 확장하면 디펜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이라고 하는 형태로 리네이밍 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365에 있는 서비스, 우리가 알고 있는 ID 또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데이터와 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SaaS 앱까지 하는 형태 부분, 그다음에 심과 연계하거나 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AI를 접목시켜서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놓은 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그다음에 뭐라고 이게 붙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붙으면 보안의 위협이라든지 또는 보안의 그런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로 통합해서 방어축을 한다면 아이디 관점에서 또는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또는 이메일, 협업, 클라우드 앱 또는 이제 규정 주수 같은 것들을 기본의 그 섹터들을 만드는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지도 해야 되고요, 보호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대응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드리는 이메일, 엔드포인트, 아이디, 클라우드, 워크로드 이런 형태로 이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가까이 솔루션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뭐라고 붙는 친구들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다시 그림을 도식화해서 빼보면 앞에 나온 것처럼 외부 위협 부분도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어쩌고라고 하는 일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심이라고 하는 심스 플래닛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거기에 뭐 이제 보안 로그를 다 한 곳에 놓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위협 대응할 수 있는 떼국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E5라고 하는 라이센스 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오피스 365,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클라우드 앱스라고 하는 애가 이제 포함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365 기반, 사스 기반에 관련된 내용에서 방어할 수 있는 위협이 있고요. 저기 앞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EASM,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형태는 이제 EAS 파스, 그다음에 별도 애저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고요. M365 E5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E5로 넘어가셨을 때 관련된 시큐리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시게 되면 요즘 최근에 이제 나온 솔루션이고요. 좀 핫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긴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고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도 바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저도 평가판으로 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이라고 해서 표명 관련된 외부에서 관련된 표명 공개 관련된 사항들 어떤 형태가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스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도메인이라든지 IP라든지 SS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색해서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이라고 하는데요. 이 EASM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그 어떤 특정 담당자라든지 직원이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웹 사이트가 10개에서 뭐 20개로 늘어났다면 그 20개 사이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경과에 따른 어떤 취약성이라든지 또는 기타 그 관련된 악용할 수 있는 어떤 노출 사항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구성하는 방법도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도메인, 우리가 지금 외부에 오픈돼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회사라면 metanet.co.kr 또는 마이크로소프트.com 같은 그런 도메인 하나만 입력하게 되면 48시간 내에 관련된 내용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이트라든지 인증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네. ESA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도메인 하나만 제가 입력했어요. 한 48시간이면 이거와 관련된 도메인과 연관성이 있는 도메인이 204개가 쳐져졌고 관련된 호스트라든지 관련된 인증서라든지 IP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관련된 회사 도메인을 그냥 여기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사이트에 가서 요 ESM이라는 곳에 그냥 정보만 넣으면 48시간 이내에 다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해커가 이제 아까 전에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럼 메일로도 공격할 수 있는데 메일을 공격하려면 관리자의 메일 계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이즈 가서 같이도 있고요. 어디 가서 할 수 있는데 도메인을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인벤토리를 수집하고 보게 되면 음, 예를 들어서 음, 메타넷 co.kr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메타넷 쇼점케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의 권한은 전혀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쇼점케어라는 도메인만 입력했을 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갖고 와서요. 보면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페이지라든지 누가 어디서 네임 서버가 뭔지 또는 후이즈 관련된 거 보게 되면 누가 현재 이 도메인을 관리하고 또 관리자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커가 그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공격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노출을 못하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가비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특정 외부에 알려져 있는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인증서들이 현재 익스파이어가 됐을 수 있고요. 관리되지 않은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상태를 보고 그걸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어쩌면 우리 회사의 그 자산에 관련된 것들 한번 다 모든 걸 스캐닝하는 솔루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저 구독 평가판만 하셔도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지금 인증서가 몇 개가 있고 뭐가 익스파이어돼 있고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고요. 어떤 도메인과 연결성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지만 처음에 누가 뭔지 이런 정보를 캐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아주 손쉽게 내가 권한이 없더라도 도메인 하나 쓴 거 하나 가지고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취약점에 관련된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취약점에 관련되면 이제 메일을 보내겠죠, 해커가. 메일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URL이라든지 또는 첨부 파일을 보낸다든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내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메일을 담당하거나 협업 시스템의 중심적으로 있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오피스 365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MDO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 첨부 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E3만 사용하시더라도 EOP라고 하는 스팸 필터 장비가 이미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앞단에 또 다른 스팸 장비 시스템을 쓰는 경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안전 첨부라고 해서 우리가 첨부된 파일을 별도의 공간에서 스캐닝을 해보고 이게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을 한 번 더 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티 스팸 필터 관련된 부분을 거치고 나온 파일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365 E3를 구독하게 되면 EOP라고 하는 이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얘가 기본적으로 앞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가 스캐닝을 해봐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 IP를 타고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내용을 보고서 이건 통과시켜야지 하고 나면 메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메일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EOP가 제공하고 있는 안티바이러스 엔진이 있어요. 세 가지가 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메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패턴이라든지 검색하지 못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형태로 이제 스캐닝이 진행되고요. 진행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나열될 겁니다. EOP는 이미 여러분들이 MDO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우리가 스팸 필터라고 하는 그런 장비 역할과 비슷한 형태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MDO가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내용의 첨부 파일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첨부 파일을 가지고서 얘가 안전한지 안 한지 관련된 내용들 이제 판단하게 될 거고요. 얘를 별도의 샌드박스 형식으로 해서 얘를 한번 돌려봅니다. 스캐닝을 해봐서 얘가 이상한 파일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첨부 파일이 정상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파일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어떤 특정 파일을 한 번 더 스캐닝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공격은 우리가 알려진 공격 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메일로 들어오면 첨부 파일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여기 눌러보세요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URL도 있겠죠. 역시 URL도 EOP를 통과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걸 실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누가 클릭해보죠? 뭔가 AI가 클릭해서 뭔가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URL을 클릭하게 될 텐데 바로 클릭해서 그 사이트를 연동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이제 서버에 한번 갔다 옵니다. 이 MDO 관련. 그래서 거기가 이상한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리렉션, 실제적인 URL을 열리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링크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메일이 오게 될 거고요. 메일이 오면 뭐 여기 클릭해보세요. 뭐 URL 여기 뭐 어쩌고하세요 나오겠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URL이 풀네임이 안 돼 있고 그냥 하이퍼링크 형태로 걸려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우스 오버 하면 보이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자세히 볼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 URL을 클릭하게 되면 세이프 링크가 별도의 URL로 바꾸게 돼요. URL 바뀌어서 관련된 내용을 딱 세이프 링크가 걸려 있다면 세이프 링크 관련된 서버를 한번 갔다 와서 실제적인 URL 사이트로 열리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MDO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팀즈에서 채팅하다 보면 URL이라든지 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거를 열어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도 역시 관련된 기능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MDO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 이제 학습도 시켜줍니다. 이제 내부의 이제 사용자들이 이런 피싱이라든지 또는 메일웨어 관련된 공격에 관련된 것들이 사용자들이 정말 이 파일 이런 메일들 열어보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격 시뮬레이터라는 것을 이제 제공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공격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하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걸 클릭하면 안 되는데 클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용자에게 관련된 뭐 피싱에 관련된 어떤 뭐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 컨텐츠가 날아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거를 중간마다 이제 문제도 풀고 해야지 그 사람이 완료됐다, 안 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리포팅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시뮬레이터도 해보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는 이런 피싱에 관련된 공격이 1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80% 정도가 웬만하면 클릭하던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정량화할 수 있는 형태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툴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협에서 방어에서부터 사용자들의 그 교육, 그다음에 어떤 보안 수준 이런 것들이 계속 추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오피스 365라고 하는 서비스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E3라고 하는 기본 라이센스가 있고요. 중견기업에 관련된 300명 미만에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또 스쿠가 있는데 거기에는 MDO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MDO 플랜 1. 근데 M365 E3에는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메일이 들어왔으면 이제 엔드포인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PC 입단에서 관련된 내용도 봐야겠죠.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또는 그 외에 어떤 위협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공격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사전에 그런 취약점을 관리한다든지 클라우드와 대응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원래 윈도우 자체에는 백신이 들어와 있죠. 디펜더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맥OS, iOS, 안드로이드 같은 형태로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M365 E3의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 P1이라고 플랜 1이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만약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구성해서 AD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확장적인 위협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추적해야 되는 상황들도 필요하실 겁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용자 계정이 정말 암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뭔가 어떤 해킹을 당해서 계정이 잠길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용자가 실수해서 예전 암호를 계속 입력하려고 또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정말 그런 실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해킹 시도에 의해서 어떤 특정 공격에 의해서 이 계정에 관련된 위협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 로그, 이벤트 로그를 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벤트 로그를 분석해서 본다는 거는 흰 바탕에 그냥 까만 글씨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추적하기가. 그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툴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아이디 기반의 공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 20여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공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런 위협이 발생이 되면 어떤 특정 사용자가 어떤 특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뭐 액티브 디렉터리 DC를 뭔가 보려 했다든지 뭐 스캐닝 하려고 했다든지 어떤 명령으로 실행하려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예쁘게 비주얼틱하게 나타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파란색을 다 또 누르면 그 PC라든지 또는 디바이스 서버라든지 또는 그 사용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디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아이디 중심에 관련된 위협에 관련된 사항들을 그래픽하게 볼 수 있는 이 기능이 MDI,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M36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M365 아닌 우리는 뭐 지라, 슬랙, 뭐 다른 뭐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여러 가지 S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특정 SaaS 서비스에 대해서도 뭔가 컨트롤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션이라든지 SaaS 앱에 관련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보안에서는 카스비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카스비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DC 클라우드 앱스라고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서 어떤 트래픽 로그를 분석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앱,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앱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 정책을 매긴다든지 뭐 무조건 SaaS 앱을 못 쓰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슈가 발생되면 얼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CA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M365라고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SaaS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혹시 M365를 사용하시면서 세션 제어를 통해서 뭐 파일을 내부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파일을 다운할 수 없고 뭐 이런 어떤 조건부 액세스 정책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시거나 운영하실 건데 거기는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예를 들면 MDCA를 활용하게 되면 특정 뭐 100메가 이상이 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제어를 한다든지 또는 특정 확장자 또는 소스 코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더 디테일하게 어찌 보면 예전에 현재 갖고 있는 M365 E3 세션 제어를 통해서 한다면 트루퍼스 같은 그냥 yes 아니면 no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 형태로 해서 정책을 좀 더 딥하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원하는 것들을 좀 더 확장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앱의 전반적인 또 위협에 관련된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365뿐만 아니라 다른 SaaS 서비스를 할 때 그걸 제어하기 원하실 경우에 사용하는 이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365 E5라고 하는 그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에 있는 솔루션이 하나는 디펜더 포 클라우드, 이아스 파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뿐만 아니라 AWS, GCP, 그 외 오프레미스 서비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VM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5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AWS 가서 또 보안도 컨택해야 되고 또 GCP 가서 또 컨택트 우리 그런 거 다 쓰고 있다면 각각에 있는데 그거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MDC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잠깐 뭐 확인한다면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손상들을 탐지하거나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 솔루션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디만 관리한다, 뭐 메일을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성 관련된 미주에 따라서 각각의 그 뭐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두 번째 MDI, 포 아이덴티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피싱 메일 관련된 탐지는 아까 그랬지만 생산성 이제 오피스 365의 서비스가 있죠. 팀즈 관련된 링크도 있어서 말씀드렸죠.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거고요. 매레어, 엔드포인트의 매레어 탐지. 뭐 매레어 탐지는 사실 앞단에서 메일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디바이스 단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영역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사스에 관련된 내용은 카스비 역할하는 형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실시간의 공격 표면이라든지 노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아까 전에 초기에 우리 뭐 도메인이라든지 IP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노출에 대한 것들을 외부에서 표면 공격하고 있는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EASM이라고 했습니다. EASM 한번 정말 여러분들 애교 구독을 아마 대부분 하고 있을 텐데 간단합니다. 보시면 그냥 도메인 한 번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고 24시간 후에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zure, AWS, GCP까지 보안 상태를 위원에 대해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비즈니스 이메일 손상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커가 어떤 특정 시간대에 특정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첨부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내게 되겠죠. 그것들을 누군가가 뭐 클릭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뭔가 IP라든지 또는 사용자에 관련된 어떤 로그인에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들이 탈취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그 사용자가 또는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뭐 내가 현재는 IT 관리자지만 IT 관리자가 아니라 파이낸스에 관련된 어떤 돈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에 그 사람의 메일을 또 알게 될 거고요. 그 메일에 대해서 꼭 내부에서 보낸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특정 어떤 잘못 알고, 우리 회사 내부 직원이 보냈으니까 이거 맞다고 생각해서 뭔가 어, 돈을 입금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이와 같이 이 시간대를 그냥 뭐 예시로 드러났지만 시간대를 보게 되면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한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판단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런 형태로 메일을 보내게 되네. 또는 이 사람이 이 시스템에 접근하려거나 로그인 시도하거나 하지 않는데 어느 시간대에 이런 걸 하려고 하네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 분석한다는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M365에는 감사 로그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엔터 아이디 로그인할 때 하는 세션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기간이 한 달 동안 보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M365에서 행해서 파일을 지우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권한을 뭘 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들은 행위는 180일 동안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러지 않는 사람인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AI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디펜더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인스턴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태그에 아까 전 비즈니스 손상 메일 BEC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태그가 기본적으로 매칭이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누구 통해서 어떻게 시도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살펴본 방에서 어떤 특정 어, 이 사람에 대해서 특정 사용자를 통해서 위협부터 들어왔다. 이 사람이 어떤 공격을 받았다 하는 이런 관련 세부장들을 보게 될 거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또는 저렇게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요약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우선은 요약해줘부터 이제 시작하겠죠. 요약하고 거기에 어떤 특정 IP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네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어떤 문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웹에서 검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콜파일에서 계속적으로 심층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이 어떤 형태로 공격이 온 건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분류를 통해서 패스워드 강제 리셋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특정 사이트, 엔트 아이디, 우리가 아이디 관리한다면 엔트 아이디 가서 거기서 그 아이디에 관련된 뭔가를 또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아무 리셋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리셋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저렇게 메시지가 나타나서 성공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툴을 가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들을 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디 관리하는 것 또는 위협 관리하는 거 따로 있다면 그 시스템에서 보고 또 저쪽 시스템 저쪽에서 그거를 조치하고 뭐 이런 형태로 했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에서는 이런 형태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런 공격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공격이 이런 패턴의 공격들은 사전에 막아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뭘 해야 돼라고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 관련된 이메일의 어떤 그런 침투들은 기본적으로 뭐 컨디션에서 거는 어떤 MFP도 설정해야 되고 또는 세이프 링크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그 스푸핑 관련된 어떤 그런 공격에 관련된 것도 제약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막아놓게 되면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모니터할 필요도 없겠죠. 이미 그런 것들 자동화해서 앞단에서 위협에 대해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막아줄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이 시리즈 XDR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시고 나면 어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E5로 무조건 갈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보안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이제 AI 워낙 오늘 오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AI가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 AI는 아무래도 뭐 속도 당연히 확장성, 효율성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대형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인 Security Copilot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디펜더 안에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동작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M365 코파일럿 쓰시든 저는 챗 GPT를 쓰시든 그런 문의하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된 조치하고 또는 그거와 관련된 내용 사항들을 빌드업 물어보면 그 관련된 사항들의 부분들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응답 수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 그림 아까 보니까 이제 똑같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 최정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M365 또는 코파일럿이라고 하면 그냥 앞에 시큐리티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뭐냐, 뭐 아까 인게이지가 뭐냐, 다이나믹스가 뭐냐라고 하는 것처럼 됐긴 했지만 동작하는 방식은 앞에도 그랬지만 앞에 중앙에 그 서비스만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원리는 동일한 형태의 아키텍처로 그려져 있다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그런 위협에 관련된 정보들을 디펜더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가져오지만 분석도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위협에 관련된 사항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특정 뭐 abc.dlL이라고 하는 어떤 데가 뭔가 버전이 이상하게 변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회사 자체에서 인하우스에서 개발되어 있는 특정 앱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어떤 특정 DLL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무리 구글링을 하든지 뭐를 하더라도 그걸 찾을 수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정보는 우리만의 회사의 데이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LL이 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회사의 어떤 특정 시스템에 있는 그런 어떤 최근에 그걸 가지고 패치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도 있게 되는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임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만이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정보를 가지고 융합해서 관련된 정보를 응답해서 결과를 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스턴스 요약하는지 영향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정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스크립트가 뭐야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이 스크립트 동작에 대한 원리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시끄럽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독립형 스탠드얼론 형태가 있고요. 통합되어 있는 인베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형은 챗 GPT에서 봐셨던 것처럼 프롬프트 단독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옵션을 켜는 거에 따라서 결과를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인베드 인팅이라든지 또는 특정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탈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돼서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의 포탈에 가보게 되면 내가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구독하게 한다 그러면 상단에 그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이쪽 상단에서 이 화면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허브 사이트라든지 엔트라 사이트라든지 인투이라든지 또는 디펜더 관련된 사이트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보고에 특화된 내용들만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관련된 것들에 대한 설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PC가 MFP가 어떤 사용자가 또는 디바이스가 이런 위협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조치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커멘트도 달아요.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따라하셔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큐리티 코파일럿 안에 들어와 있는 형태의 부분도 있고요. 엔트라 안에도 이 계정 아이디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관련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퍼뷰 데이터 관련된 민감도 정보라든지 아니면 기밀한 어떤 문서들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사항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나열해주거나, 그다음에 디펜더 아까 전에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특정 VM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아스 파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위협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인베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명령 프롬프트는 뭐 이미 잘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량에 따라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텐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줘 또는 이거에 대한 어떤 특정 인스턴트가 있는데 그 인스턴트는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형태에서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커파일럿의 이제 스탠더드 형태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이 개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 이제 결과가 하나 나왔겠죠. 그러면 시크릿 컴파일럿이 관련된 정보를 게더링해서 응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응답을 하게 되면 그 개체에서는 그 개체 특정 계정에 대한 정보 또는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뭐 OS라든지 IP라든지 그 외에 기타 등등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또 어떻게 하죠? 어떤 특정 계정을 또 뽑아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에 보고서 특정 IP가 보이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IP 같은데 이 IP 주소가 악성인지 아니면 이 IP가 악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악성인 이유 좀 알려줘라 라고 이제 검사한다는 거죠. 그럼 예전 같았으면 특정 사이트여서 아니면 어디 가서 또 검색하고 했을 텐데 이 컴파일러, 시큐리티 컴파일러 안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문해서 세부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이 IP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IP를 봤더니 코발트 스트라이커 또는 뭐 실크 타이푼이라고 하는 특정 사이버 위협 조직들이 사용하는 IP네요. 어떤 이 보안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관련된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IP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뭐 185.82. 217.3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코발트 스트라이커가 누군지, 실크 타이핑이 누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워낙 익숙한, 알게 되는 집단이라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코팔렛에 질문을 하겠죠. 코발트 스트라이커가 뭐냐, 또는 실크 타이핑이라는 애가 뭐냐,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해킹 시도를 했던 집단이거나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역시 코팔럿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링크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를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여기에서 이슈가 됐거나 문제가 됐거나 하는 장치라든지 사용자라든지 디바이스 상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어떤 보안의 취약점이 있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매칭돼서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제한할 건지 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언급된 사용자에 대해서 관련된 디바이스가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결과를 보면 뭐 서피스 랩탑 2라든지 VM이라든지 클라우드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상태가 non 컴플라이언스죠. 그래서 준수 상태를 지켜지지 않는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이슈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됐구나 하는 그런 취약점을 보고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리포팅을 만들어야겠죠. 왜 결론도 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러이러한 결과도 나왔고 이러이러한 이메일 관련된 이슈도 있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증거 관련 기반으로 리포팅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면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역시 어떻게 조치 앞으로 하면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형태의 리포팅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19088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스턴트에 대해서 요약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됐던 사항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한 레커먼드 이런 거 사항들을 쭉 나열해주는 형태로 역시 또 시큐리티 컴파일럿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디펜더를 활용해서 보게 되면 디펜더 아까 전에 오피스 365였죠. 디펜더 4 오피스 365에서 이 특정 메일 사용자가 어떻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헌팅에 관련된 이제 쿼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짠다고 하는데요. 위협이 되면 로그들은 엄청난 곳에 한 곳에 쌓일 텐데 그거에 대한 위협에 관련된 것들을 추적하거나 우리만의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보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헌팅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헌팅 쿼리를 짜셔야 되는데 이렇게 스크립트라든지 특정 쿼리를 짠다는 거는 문법을 아셔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걸 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거를 뭔가 하고 싶어 하면 그거를 이렇게 코드화해서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형태의 결과까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쿼리를 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서 어떤 특정 MSCAT이라고 하는 특정 계정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 확인까지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팀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유를 해야겠죠. 그게 되려면 똑같은 검색어를 물어볼 필요는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협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핀 보드 형태로 이제 딱 픽스해 놓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그런 관련된 이슈 사항들은 언제든지 같이 바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리커먼드 관련된 부분의 사항들 또는 그에 대한 이슈 사항들 또는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사항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책카피 같은 그런 기능을 놓은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SCP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형태로 해서 이제 구독을 활성화하게 되는데 대략 한 3개 정도의 구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원 SCP라고 하는 형태로 돌리게 되면 대략 애저 계산기 통해서 아마 들어보시면 2,500불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월에. 좀 비쌉니다. 그래서 세대 돌린다면 최소한 그럴 텐데 초기에는 그렇게 우선 수집할 때 그때 좀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대, 뭐 2대 이렇게 해서 좀 가격을 내려서 관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디펜더, XDR에 관련된 어떤 위협에 관련된 전문가 집단 플러스 시크릿 커파일럿, 우리 비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토파일럿이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부조종사라고 일반 얘기처럼 그 옆에 비서처럼 아니면 코칭해 줄 수 있는 내가 굳이 내가 엄청난 시간 들여서 해야 되는 것들을 이 시크릿 커파일럿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좀 더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 전문성도 확대가 많이 될 거고 퀀티티에 관련된 사항도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간소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별도로 좀 받고요.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시면 제가 죄송하게도 본의 아니게 이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나와서 그랬는데 집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혹시 뭐 끝날 때 제가 또 별도로 받도록 하고요. 여기 설문을 좀 마무리인데, 하여튼 오늘 오전부터 오셔서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 와주셔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M365의 그런 E3를 보유하셨을 때 그걸 좀 더 생산성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요. 보태본다면 디펜더를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이런 또 그 외에 또 다른 형태에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